네, 시민상학과 오늘도 특별한 이슈 점검 특이점으로 먼저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수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573포인트 결론적으로 내려갔고요. 코스닥도 722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해도 떠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 증시가 여전히 강하구나라는 게 보이겠지만 지금 그림과 마찬가지로 주르륵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 올라갔다라는 게 우리가 위안을 삼아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코스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0.92%까지 하락하는 모습.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은 조금 다른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환율 장중에는 1,453원 8전까지 올라간 모습이었는데 장 마감 후에는 1,455원. 지금 56원까지도 올라간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목요일 오늘 시장 이슈에 대한 점검해보고 내일 시장 전략 만들어 봐야겠죠. 화목한 화목팀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흥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내일 시장의 전략을 만들어 갈 이슈는 무엇이 있을지 특이점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이점 지금 들어갑니다. 열어주시죠. 빅테크 원전 확대 지지. 구글, 아마존, 메타 2050년까지 원자력을 3배 확대를 하겠다는 걸 또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나라도 3월 말이 되면요. 이제 체코 원전의 확정 여부가 결과가 나옵니다. 그 수주 금액과 수주의 규모까지도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어서 밸류를 얼만큼 줄 수 있을지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우리나라 원전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체코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세를 오히려 걱정을 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오늘까지는 또 이제 다시 한번 좀 기대하게끔 만드는, 오히려 좀 확신을 주게끔 만드는 이슈들, 뉴스들까지 좀 있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원전, 여러 가지로 투자 포인트 잡기가 어려운데요.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자 이제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이 체코 원전 월말에 있는 것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문제 없겠죠? 일단 뭐 한선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뭐 계약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지금 현재 정부 간에서 또 기업들 간에 좀 마지막 마무리에 대한 단계에 있는 것으로도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일정들 같은 경우는 아마 3월 말로 갔을 때 뭐 산업부의 일정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의 일정에 따라서 아마 언론 보도에 대한 일정 자체가 뜰 것 같으니까 3월 말에 정확하게 올라오는지가 그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내 쪽에서 체코에 관련된 본계약 체계 앞두고 있는 요 이벤트도 있지만은 어저께 같은 경우는 또 미국에서도 또 대형 재료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빅테크 3사가 지금 휴스턴에서 열리고 있는 에너지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자리에 가서 2050년도까지 원자력을 3배 이상 늘리는 거에 대해서 지지하느냐에 대해서 서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어저께 이제 미국 내에서도 전력기기, 전력망과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굉장히 잘 나아졌었는데 국내 같은 경우도 원자력 쪽에 대해서 약간 늘려나간다는 이슈 때문에 원자력 종목이 올라갈 줄 알았으나 국내에서도 원자력 종목들보다는 결국 오늘 같은 경우에 전력기기가 더 많이 올라갔던 모습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원자력 같은 경우는 뭐 체코에 대한 국내적인 이벤트도 물론 존재합니다만 저는 원자력도 마찬가지고 전력기기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큰 시장은 국내가 아니라 결국은 해외에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특히 해외에서 중동과 미국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중동과 미국에서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국내의 정치적인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수주적인 모멘텀을 가지고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어서 저는 여전히 국내에서는 원자력 관련된 것들과 전력기기는 같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그에 따른 근거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발표했을 때 4분기 발표하면서 나타났던 기업들의 IR 자료를 좀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요거만 좀 간단하게 보고 끝내겠습니다. 예. 자,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은 어떤 거냐면 두산에서 올려놨던 IR 자료가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5년도에 대해서 지금 원자력 관련해서 체코 2기와 그 아래 보게 되면 SMR이 있고 그 아래 서비스가 있고요. 그 아래 보게 되면 복합 활용 주기기에서 이제 가스터빈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산그룹사 안에서도 결국 원자력 쪽에 대한 체코 이외에 해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수주 기대감이
기대감이 있는 거라서 실제로 수주를 얼마큼 따올 것이냐. 오늘 같은 경우도 사우디에서 수주가 나왔다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못 갔는데 다시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같은 경우는 LS 일렉트릭을 대표적으로 먼저 볼 텐데 예. 요 기업 자체도 이제 결국은 AI 쪽,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라서 결국은 미국 내에서도 전력 기기가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동안은 변압기 자체가 노후화된 거에 대한 교체 수요가 있었는데 교체 수요와 더불어서 이제는 데이터 센터가 더 커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전력망 자체가 더욱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다라고 했고 그와 상태에서 더구나 또 이제 관세에 대한 문제가 더 생긴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미국 내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유리해질 텐데 국내에서는 현대 일렉트릭이 있고 LS 일렉트릭이 있단 말이죠.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내 공장을 보유한 이러한 대형사들이 결국 또 다시 한 번 더 수혜가 될 걸 보고 있는데 결국 지금 주가가 크게 못 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도 지난번 컨퍼런스콜 들었을 때 전력기기, 특히 변압기 쪽 같은 경우는 상반기 내에 수주가 더 빨라질 걸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주 공시도 조만간에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전력기기와 관련된 종목들, 원전학과 관련된 종목들은 다시 한 번 더 시세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기기가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에 좀 부각을 받았던 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전선 특허 싸움과 좀 연관이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오늘 이가람 매니저님? 전선 특허 싸움도 있었는데 오늘 네. LS그룹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호방건설이 LS그룹의 지분을 3%를 취득했다라는 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되면 경영권 분쟁 붙는 거 아니냐 이건데 사실 지배구조를 보게 되면 LS그룹사들은 40명 넘게 다 지분을 자체 퍼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 많지 않은데 이거 다 합했을 때의 내용과 자사주 규모만 봤을 때도 경영권 방어는 잘 될 거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LS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줬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날도 기타 법인에서 그 뉴스가 나오게 되면 보통 잘 안 사는데 오늘도 끝나고 나서 보니까 기타 법인을 그동안 또 가장 또 많은 규모로 오늘 들어왔단 말이에요. 결국 LS가 많이 올라가 줌에 따라서 미국이 전력기기가 올라가줬고 오늘도 상법 개정에다가 호방건설이 LS그룹의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이슈가 같이 붙다 보니까 LS 주가가 많이 올라가줬고 LS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저께 미국 내 전력망이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뭐 산일전기와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근데 저는 반도체가 올라갈 때 보통 같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국내 전력 기기들은 이제 또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그래도 이슈는 원전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가람 매니저의 투자 포인트는 오히려 전력기기에 좀 쏠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시장을 봐와도 사실 원전하고 전력기기는 한 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원전 결국 뭐 발전해서 그 전력기기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전기가 뿌려진다라는 관점인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전력기기가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를 먼저 얘기를 해줬는데 전력기기 이야기 나온 김에 원래 순서상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 먼저 가는데 김웅태 매니저님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도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원전이 좀 더 괜찮아 보이세요? 전력기기가 괜찮아 보이세요? 저는 원전보다 전력기기가 더 괜찮아 보입니다. 같은 왜냐하면 의미. 전력도 뭐 AI 데이터 센터도 남아 있고 앞으로 이제 구리 가격도 상승한다라는 이제 기대감들 때문에 역시나 전력에 대한 인프라가 확정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사실 원전은 조금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지금 이제 체코 원전의 본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좀 기대감으로는 주가는 좀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지 않았나라고 네. 보고 있고 만약에 이 수주 계약이 본 계약이 체결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은 규모를 또 할 수 있는지. 근데 기존에 이제 계약을 체결했을 때가 우리가 기대하는 게 24조 원이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주가를 한 3만 원까지 올라놨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에 대한 이제 기대치를 떨어뜨려 놓고 계약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이게 물론 잘하긴 했지만 세론 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이제 SMR 사업에서도 가장 좀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는데 최근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연일 매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전부 다 물량이 개인들만 지금 사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만 이제 그런 모습인데 네. 그것 때문에 약간 조금 한번 밀렸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고 오늘도 이런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력 쪽에 대한 이제 수급이 붙었다는 거는 앞으로 원전보다는 전력이 먼저 튀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인 이제 원전이 이제 그다음 뒤따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순서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코 원전의 본계약을 앞두고 있지만
그 전까지 뭐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이 나온다면은 세론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세론 우려가 있다라는 거는 이게 연속성을 마냥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포인트도 될 것 같은데 조기준 매니저님, 이 연속성이라는 포인트가 원전은 항상 못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국내 정치와도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정치 한번 휘둘린 섹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탄핵을 두고 뭐 기각이 된다, 인용이 된다. 그럼 그 결과 보고 원전 사도 되지 않을까? 천천히라고도 생각이 드는 반면에 또 지금 글로벌 트렌드로 또 자리 잡지 않았습니까? 원전이 어느 장단에 좀 맞추는 게 좋을까요? 정치적인 이슈로 해서 이제 뭐 영향을 받았던 적은 이제 과거였고 최근에 그러니까 정치 때문에 이제 원전주가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최근에는 그렇게 이제 세게 올라간 종목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실제적으로 만약 수주가 나온다면 방송에서 우리 전문가들과 많은 사람들 유튜브들이 원전주 하면 너무 피팅 밸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수주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아니고 그냥 소형주들 위주와 피팅 밸브와 그다음에 또 원전 해체, 그러니까 네. 지금 체코 원전을 해체하고 짓는 게 아닌데 원전 해체 관련주들, 그러니까 소형주 1,000억짜리 그쵸. 뭐 이렇게 피팅 밸브주들, 피팅 밸브라는 게 뭐 이윤관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관이든 뭐 이렇게 원전에도 수도관 그 이윤관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쪽에서도 할 수 있는 기술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 급등락을 하다 보니까 원전주가 정치 테마주처럼 형성되면서 올랐다가도 그냥 아침에 오전에 떴다가 음봉 나오면서 계속 윗꼬리를 달고 밀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중대형주들은 잘 안 가죠. 그러니까 한전부터 시작해서 뭐 두산 에너빌티라든가 워낙 대형주들은 기관들이 사줘야 되는데 또 기관들이 사지 않기 때문에 안 올라가고 개인들이 선호하는 뭐 밴드, 성광밴드라든가 태광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원전의 어떤 사실 실적도 좋게 나왔긴 했어요. 그래서 실적 모멘텀을 얹어서 뭐 DK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급등락을 하는데, 또 체코 원전을 수주하더라도 사인이 나오더라도 당장 첫 삽을 뜨는 게 2027년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뭐 사인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몇 달 후에 이제 발주가 들어가는데 유럽은 예산 확보하고 뭐 이런 게 거의 10년, 20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바카라 원전 과거에 이제 수주가 나왔을 때도 실제적으로 우리 주식 시장에서 엄청나게 올라갔던 주식은 없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서 막상 체크 수주가 나오더라도 세론이 되면서 하락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전력기기가 좀 빠르잖아요. 그리고 원전이 좀 느리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죠, 조기준 매니저님. 원전은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3년 후, 그러니까 2027년, 그러니까 체코도 도장 찍고 스카인을 하더라도 본계약하고 2027년 뭐 발주가 들어가는 거고, 네. 지금 이제 이런 전력 기기는 바로바로 지금 현재 뭐 전 세계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중동이든 그래서 전력 수요가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최근에 서남권 관련해서 전력 관련 에너지 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남에 남는 전력을 해저 케이블로 통해서 우리 그 반도체가 필요한 경기도권으로 가져올 거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듯이, 그래서 네. 그런 전선 전력 기기 주들은 계속적으로 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원전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 화력, 원자력 그 중에 하나의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모두 아우르는 게 전력기기 발전에서 나오는 전력기기를 전선부터 시작해서 변압기 많은 수요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전기차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공장이 새로 짓고 그러다 보면 전력 수요는 계속적으로 커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조선과 비교를 해도 조선이 사실 지금 뭐 잘 나가서 그렇지 조선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를 3년 전부터 줄곧 해왔거든요. 그 주가가 반영이 되는 게 조선 같은 경우가 이제 매출, 영업이익 반영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원전은 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보단 전력기기가 조금 더 수익화되는 건 빠르다. 이 부분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종목 쪽으로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전력기기 쪽을 우리가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해서 그 전력기기
우리 오늘 한번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먼저 그동안 가장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약간 낙폭과대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LS 일렉트릭입니다. LS 네.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회장의 발언 때문에 LS 그룹사가 다같이 내려왔었는데 지금 사업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도 파악이 되고 있고 해외 쪽에서의 확장성 자체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다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라서 다시 한 번 더 LS 일렉트릭을 좀 담아봐야 될 때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로 LS 일렉트릭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전 쪽을 다 보시고 계실 텐데 원전도 원전입니다만은 지금 사실 수주가 제일 많이 쌓이고 있는 거는 결국은 가스터빈 쪽이 더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발전소 쪽을 봤을 때는 결국 BHI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S&T 에너지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가스터빈 가지고서 중동 쪽에서의 올라오는 수주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그냥 해외 쪽에서 더 커지고 있는 게 또 가스터빈 쪽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에너지 관련 쪽 보신다면은 이제 전력기도 좋고 그 안에서 보신다면은 저는 일단 가스터빈 쪽부터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수주 모멘텀이 가장 강력하게 쌓여주고 있는 S&T 에너지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스터빈까지 주목을 해보자. LS 일렉트릭과 S&T 에너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김웅태 매니저님 종목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두산에너빌리티를 조금 이제 보고 있는데 아직 못 가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돌이켜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두산에너빌리티가 볼키퍼 원전도 있겠지만 SMR에 대한 수혜도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대장주로 본다면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BHI를 보고 있는데요. BHI가 이번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이 협작으로서 이제 SMR에 대한 수혜도 있지만은 이번에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이제 복수기를 또다시 한번 수주했던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가 나와서 이야기 들어보자면 오늘 저는 뉴스 헤드라인 보고 이거 호재인 줄 알았는데 2.2조 원의 사우디 가스 복합 발전소 계약했다. 뭐 이런 뉴스가 오늘 있었거든요. 오히려 주가는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에 대한 원전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서는 녹여내고 있고 그 녹여낸 수급들이 자금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는 큰 계약 건수라든지 워낙 뭔가 큰 모멘텀들이 들어오는 이슈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반응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우디에 대한 내용들은 기존에 있었던 사실을 다시 한번 재기사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반응하지 못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BHI 들어봤고요. 조기준 매니저의 원전 본다면 어느 종목을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우선이고요. 최근에 조정도 잘 받았고 이걸 사시면 될 것 같은데 원전을 지으면 딱 이제 한 번 지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가장 좋게 보는 게 돈을 버는 거는 그러니까 버스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비행기를 만들어서 한 번 팔지만 그걸 계속 운용하는 쪽에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을 지으면 이거를 유지보수, 그러니까 유지하고 사람을 운용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적으로 원전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게 한전 KPS예요. 그러니까 한전 KPS가 지금 원전주 중에 가장 돈이 많이 버는 게 한전 KPS가 연 2천억씩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한전 KPS를 보시고 그러니까 정부 분야에서는 이제 한전 자회사는 한전 KPS고 민간 부분에서는 수산 인더스트리가 500억대, 그러니까 한전 KPS가 2천억을 번다면 500억대의 수산 인더스트리가 유지 보수 그다음에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두 회사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원전주 중에 대부분 적자가 나거나 물론 이제 최근에 피팅밸브가 수익이 많이 나지만 꾸준히 지금 현재 5년 이상 4,500억 또 2천억씩 이상 돌벌고 있는 회사는 두 기업밖에 없다. 수산 인더스트리와 한전 KPS다. 그래서 원전을 우리가 체코를 짓고 계속 지을 때마다 이 수산 인더스트리니까 바카라 원전 유지 보수도 수산 인더와 한전 KPS가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체코 원전도 사용 발전을 하면 유지 보수를 하는 거는 수산인더, 한전 KPS 두 회사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지 보수로 계속해서 수익이 납니다. 한전 KPS, 수산 인더스트리, 두산 에너빌리티 세 종목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특이점 지금 들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양자 컴퓨팅. 오늘 뭐 정부에서 양자 전략위 이런 것도 오늘 출시를 해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은 GTC 2025가 있는데 이 젠슨왕이 사실 양자의 시세 올라가던 양자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누구야라고 하면 아마 젠슨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ES에서 그랬죠. 양자 컴퓨팅이 상용화되고 있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길었습니다. 아마 원래 한 10년이었던 것 같은데 거의 30년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와 함께 그동안 올라가던 양자 테마주들이 쭉 떨어지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GTC 2025의 젠슨 왕이 양자의 대가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IBM과 협업하는 아톰 컴퓨팅 그리고 구글과 또 협업하고 있는 D-Wave 이런 대가들을 다 섭외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노란한 거 아닌가라고도 좀 생각이 듭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양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지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양자를 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해하려면 뭐 이제 큐비트 단위 우리가 이제 뭐 컴퓨터가 0과 1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는데 0과 1을 갖다가 이제 중첩하고 얽힘하는 큐비트 단위로 0, 1, 0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로 하면서 이제 컴퓨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되면 이제 기존 컴퓨터 슈퍼컴퓨터 1000배 이상 빠르게 되기 때문에 젠슨 왕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는 순간 엔비디아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지금 현재 그렇죠. 영원히 엔비디아가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 순간 엔비디아 안성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경계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실제적으로 10년이 아니고 30년이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큐비트 단위가 뭐 200큐비트까지도 됐다고 하는데 그거 200큐비트로는 계산할 수도 없고 이게 기본적으로 10,000개에서 몇만 개가 돼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솔직히 지금 많은 우리 세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과거에 들을 때는 뭐 이제 초전도 상태에서도 하고 또 다이아가 이용되기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원재료를 가지고 이제 많이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단위나 대기업에서도 그렇고 연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조금 늦게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한민국도 서둘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한번 요거를 제가 뭐 초전도 이온 트랩이라고 이제 2가지 기술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거를 한번 보여주면 뭐 조금 더 이해도가 빨라. 저도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해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외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자 컴퓨터의 방법이 초전도 그다음에 이온 트랩 이 2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연산 속도가 엄청 빠르고 느리고 기간이 짧고 유지 기간 길고 확장성이 있는데 또 약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이제 극저원도 필수적이고 또 상온 적당히 가능한데 아까 구글, IBM 그다음에 리게티가 이쪽으로 초전도로 가고 있고 아이온큐와 이제 허니웰이라든지 이쪽 이온 트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한참 많이 남았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식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식을 리게팅을 사고 아이온큐를 사고 하시는데 저도 이제 주변에서 나 이온큐 샀다 그러면서 몇백 프로 먹었다 그러는데 또 그 다음 날 보면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실이 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워낙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사기는 좀 극히 리스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이제 워낙 급등락이 커지니까 이제 순간 샀을 때 100%, 200%를 순간적으로 먹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에 환호를 하고 매수를 할 텐데 엄청나게 큰 돈을 들어갔다 하실 때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 매매하는 차원으로 해서 매매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테마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계속해서 여쭤보자면은 오늘 사실 우리 시장에서 양자가 조금 돋보이게 올랐던 게 한 2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양자가 올라갔던 것 그리고 오늘 뭐 우리나라에서 양자 전략위를 출범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사를 봤더니 이게 8년간 7천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8년간 7천억 원이면은 1년에 1,000억 원도 아니거든요. 이게 뭐 밀어주고 있다라는 느낌은 좀 안 듭니다. 근데 이제 생색내기죠. 사실은 뭐 연구비 우리 대학 연구비도 삭감했었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가야 될 길이고 사실 양자를 하고 있는 뭐 대학이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카이스트랑 몇 군데 전문 옛날에 제가 보기 2군데 연구소에서 지금 이제 양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도 보면은 이제 초전도냐 이제 아까 다른 이온이냐라고 이제
하고 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도 4, 5년 전에 방송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후속적으로 이제 방송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나라도 이런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도 해야 되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저도 두려운 게 양자가 되면 생각보다 많은 게 바뀝니다. 네. 암호화폐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풍문도 있죠. 코인도 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암호를 솔직히 그 우리나라 지금 양자 관련주가 대부분 그 암호인데 이거를 다 해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금융권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괴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고는 있지만 저는 양자 관련이 조금 느리게 왔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으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 뒤처져서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나라도 선두로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초반은 뭐 좀 미약하게 시작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또 한다면 또 잘하는 나라니까 양자도 좀 이제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뭐 시장 관점 돌아와서 투자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가람 매니저님, 다음 주에 이제 GTC 다음 주도 아니죠? 이번 주 다음 주요. 다음 주인가요? 딱 네. 예, 16일이니까. 이제 GTC 2025가 있으면은 왠지 요거 기대감 때문에 젠슨 왕이 결국에는 여기서 양자 이야기 한다고 좀 얘기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 기대감 때문에라도 양자 이 테마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젠슨 왕의 뭔가 속내 양자까지도 엔비디아가 해먹겠어. 뭐 이런 게 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해외에서도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해외에서도 뭐 지금 어닝 발표 기간인데 그때 때마침 또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또 발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멘텀이 붙어서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처럼 뭐 개발되는 칩을 만들어서 뭐 개발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가 GPU 같은 경우도 결국 생태계, 쿠다라는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 거를 써라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똑같이 지금 이번에 IBM이 원래는 요 지금 퀀텀 쪽에서 오픈 소스를 공개해놓고 지금 이 키스킷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써라라고 하고 있는 게 IBM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엔비디아도 이번에 양자 뭐 관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솔루션을 더 제공해주겠다라는 식이기 때문에 뭔가 협력 관련돼서의 얘기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싶고 실제로 지금 양자 관련된 게 앞으로 어떻게 쓰일 것이냐 이런 게 좀 전반적으로 소개가 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이 엔비디아 이슈가 끝나고 나게 되면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은 좀 새로운 가능성도 크게 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슈거리로서 이번 주에 마무리를 지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물론 해외와 관련된 기업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 건 맞는데 아직 뭔가 엄청나게 지금 큰 종목들이 움직이는 상태는 아니라서 일단 이슈거리로만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슈거리로 봐야 될 것 같고 뭔가 또 마냥 기대는 되는데 그래서 뭘 살까 해서 보면 종목이 우리나라에서는 참 양자 종목 고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제일 많이 올랐던 게 이게 한국첨단 소재 이거 뭐 광통신소자 했던 데고 파이버 프로가 그 다음으로 올랐는데 파이버 프로 요거는 우리가 우주항공 얘기할 때 얻어 걸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KCS, 뭐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양자 봤을 때 국내에 뭔가 탁 튀어 올라오는 종목이 없다라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김용태 매니저님, 네. 애매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일단은 단발성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고요. 워낙에 또 이 재료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뭔가를 알고 이제 이슈가 있다라고 해서 섣불리 접근하게 되면은 한번 물리면 정말 빠져나올 수가 없는 섹터다 보니까는 조금 하시더라도 좀 소액으로서 투자하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권유해드리고 예. 양자 컴퓨터라고 하면 좀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개발하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통신 기반으로서 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재, 앞서 말했던 이제 첨단 소재 같은 이런 기업들,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기업은 없어요. 없기 맞아요.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장된 기업은 없고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소재와 연계해가지고 다 보안으로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올라왔었던 ICTK라든지 KCS, 뭐 엑스게이트 뭐 이런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제 VPN을 도입해서 이제 보안 솔루션을 또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보면은 사실 양자 컴퓨터가 개발을 하겠다는 보안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소재로서 이런 보안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서 주가를 올라가는 거라 보니까는요. 크게 이제 뭐 이걸로서 이제 뭔가 햄버거를 만들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그건 것보다는 어렵죠. 네. 짤막하게 좀 단타성으로서 이번에 수급이 들어왔을 때 미국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오늘 아침에 시초가에 매수해서 뭐 중간에 5% 10% 정도 수익을 챙겨가는 구조로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 분 이야기가 다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소액으로 짧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손이 또 빨라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도 여러 가지로 듭니다. 자, 그럼 양자 안에서는 종목 어디로 좀 봐야 될지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양자 쪽에 종목 어떤 뭐 중심 포인트가 있어요? 뭐 저는 그러니까 뭐 양자 했을 때 보면 대부분 이제 기대감으로 해서 많이 올라오고 맥스게이트라든가 이제 KCS가 이제 급등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 두 종목은 워낙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니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일단 통신 장비로 했을 때 뭐 국방과학연구원에다가 이제 납품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실제적으로 납품해서 작년 2020년 실적이 100억 이상 나온 기업 두 종목을 추천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톤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돈이 있어야지 연구를 하는 거고 그만큼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잡히지 않냐 싶어서 아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시총이 1,400억인데 그거 외에도 이제 사실 우리넷이라는 쪽은 200억 작년에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넷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영업이 200억 나오는데 시총이 지금 8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장비 매출이 나오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두 종목을 우선적으로 이제 혹시 올라간다면 집중해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CS, 아톤, 우리넷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 보니까 어제 양자 레버리지가 다시 출시가 됐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나라 종목이 어렵다면 뭐 양자 ETF, 미국에 있는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ETF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보세요? 보통 ETF가 나왔을 경우가 그 테마의 끝물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럴 때는 조심하는 게 맞고요. 다만 나는 뭐 양자를 좋게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충분히 ETF 접근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저는 볼 때 종목 볼 때 결국은 미국에서 인증을 받은 기업이냐 아니면 한국에서는 국정원 쪽에다가 인증을 받은 기업이냐 아니면 해외에 있는 회사한테 납품이 되고 있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게 그렇게 들어가져야 실제로 뉴스가 올라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마련인 테마 종목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해외 쪽 결국 미국에서 인증을 받아서 실제 양자 보안 칩을 대량 양산을 시작하게 된 RSTK 이 종목의 실체가 많이 가장 올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이 종목이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가 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QSI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QSI 같은 경우는 이제 스웨덴 기업 중에 하나가 지금 독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극저온 증폭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걸 그 양자 컴퓨팅에 들어가는 이제 하나의 부품인데 그걸 스웨덴 기업이 독점하고 있고 그 극저온 증폭기에 들어가는 회로를 만드는 게 QSI가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회로를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스웨덴 기업한테 샘플을 들어간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잘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QSI라는 기업은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데 이 스웨덴을 통해서 그 스웨덴의 고객사가 결국은 IBM이랑 구글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향으로 들어가지는 기업이 되는 거로 된다라고 봤을 때 결국은 뭔가 뉴스 플러스 뭔가 뉴스가 나올 수 있는 쬐끈한 기업 중에 하나가 QSI라는 기업도 있으니까 이번 시기 만약에 양자 컴퓨터 한 번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ISTK와 더불어서 QSI까지 함께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ICTK, QSI, I가 다 들어가네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욱태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저는 두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양자 컴퓨터라고 하면 보안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보안에서 가장 보안. 먼저 올라왔었던 엑스게이트를 보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KCS를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에 대한 대장은 ICTK가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만큼 유통 물량도 적고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들이 워낙에 또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런 ICTK가 먼저 우선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제가 맨 위에다가 띄워드리는 게 이제 엑스게이트, 그다음에 KCS, 그다음에 밑에가 이제 ICTK인데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올라왔을 때가 엑스게이트가 먼저 이제 상한가로 들어갔을 때 이제 후발주로 따라가는 모습인데 이번에 역전되면서 ICTK에 대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 이번에는 ICTK만 올라가는 모습인데 아마 이런 쪽으로 만약에 ICTK가 수급이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된 시장 안에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보는 거는 보안 프로그램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보안 관련된 종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엑스게이트라든지 KCS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후발주로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발성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안, 엑스게이트, KCS까지 이야기 모두 나눠봤습니다. 자, 이 외에도 오늘 두 가지 특이점 모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볼 수 있는 공간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어떤 주제로 좀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오늘도 공개방송 주제는 이제 약간 시황적으로 더 풀어볼 건데요. 남아있는 게 이제 큰 것만 남아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보고는 큰 이벤트 거리에 따라서 종목들이 잘 움직일 것 같은데 남아있는 가장 대형적인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벤트 역시 자 중요하죠. 이가람 매니저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거 조기준 매니저님 무료 방송 안내해드리기 전에 채팅창에 아까 올라온 내용이 하나 있어서 이거 같이 한번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다님 진짜 오랜만에 들어오셨거든요. 안녕하세요. 몇 달 쉬다 왔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오랜만에 뵈어요. 며칠 전 개인 방송 듣고 테슬라 매수해서 10% 수익 보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로 10% 수익 어떻게 봅니까, 조기준 매니저님? 제가 그러니까 이거 뭐 절대 사지 말고요. 250불 깨졌을 때 그날 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네, 짧게 끊어가시라고 계속 들고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방송에서 이제 파이버 프로, 그러니까 뭐 오늘 양자로 올랐는데 네. 파이버 프로가 그 전에 전달 제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파이버 프로가 이제 그때 얘기했을 때 제가 이제 그 광섬유가 아니고 저기 우주 항공에서 날아가는 물체들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이제 측정하는 장비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이버 프로 같은 남들이 모르는 종목들, 그다음 미국 주식에 관련해서도 알려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테슬라로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 무료 방송 가시면 되고요. 이어서 김홍태 매니저님. 네, 저도 방송 이후 10시에 무료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누가 조선과 방산의 공매도 얘기를 했습니까? 오늘도 방산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누가 아무래도 어제 내려왔던 조선이 오늘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어느 누가 공매도를 얘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썰을 풀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예. 오늘 아침에도 이제 매수를 권유해드렸던 이제 파인 메딕스가 오늘 장중에 급등했거든요. 아침 마감돼서 내일도 급등할 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많이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주 정도 남았나요? 공매도가.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방산과 조선은 달려간다. 김웅태 매니저의 무료 방송 주제입니다. 자, 두 가지 저희가 매니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어서 특별한 탑5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넘어가시죠.